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관련 기사 너무 불쌍하게만 묘사한다는 거. 자, 개발자라고 하면 인사처럼 듣는 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게 심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나아졌는데, 근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 IT 노동자 절반 하루 1시간도 못 쉰다. 하루 휴게 시간 1시간도 안 돼. 새벽 4시까지 일하는 IT 회사. 남는 건 악몽뿐. 뭐 이런 거. 아, 자꾸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런 거 댓글 보면은 너무 슬퍼. 막 댓글 반응이. 저 IT 개발자 지망생인데 너무 이런 현실이 무섭네요. 막 이러면서 막 다들 난리나. 아,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아, 내 생각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좀 불편해도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면은 그냥 스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그런 말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IT 업계에 있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거진 이제 회사 편은 없고 거진 다 근로자 편이야. 다 근로자만 불쌍하고 근로자는 최고고 이런 방향의 이제 프레임이 상당히 많죠. 이게 이제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이런 데일수록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가 왕인 경우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보면은 되게 그 클레임을 많이 걸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그래도 빠릿빠릿한 편이에요. 여러분들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공무원이 왕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게 상당히 느린 걸로 유명합니다. 프랑스는 공무원이 왕이고 공무원한테 굉장히 이제 빌빌 기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 그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랑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공무원들이 그래도 유능한 경우가 없더라고요. 평균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그건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밑에서 다시 할게요. 아무튼 노동자를 피해자의 프레임에 가두고 근로자는 아름답다라는 프레임을 자르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에게 아, 그 노포팀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우리끼리 노력을 하자 이거지. 저는 뭐 저를 막 그동안 이제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왜 내가 그들에게 잘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이게 싫으시면 그런 분들이 스킵해 주시고 이제 저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하는 입장에서 선배 개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 좀 쓴소리라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제자들이라면 이런 거 꼭 되게 중요하게 제가 알려주는 것 중 하나예요. 주 50시간제 도입 후 업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동조합 총연맹에서 IT 노동자 136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하루의 응답자의 80.4%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 이거 좋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회사 근무 시간 아니에요? 보통 9시간 계약하고 1시간 점심시간 가지고 보통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근데 이거 IT 쪽뿐만 아니고 딴 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 아니에요? 그 이게 지금 점심시간을 포함한 거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뭐 1시간 정도 수준인데 사실 저 정도면은 괜찮은 거거든. 괜찮잖아. 80%가 그렇다는 건 평균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좀 웃긴 것 같아. 일반 사무직도 다 하고 일반 사무직도 야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보면 야근하는 사람 되게 많이 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웃기고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IT 개발자들이 뭐 근무 시간이 길다 해가지고 탄력 근무로 52시간 딱 빡세게 하자. 일주일에 52시간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불만이 이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게 불만이 있지? 좋아진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제 첫 번째 불만이 이거야. IT 노동자 절반 하루 1시간 이상도 못 쉰다. 여기 보시면 막 나오죠? 아니, 하루 1시간 쉬면 되지. 점심시간에 1시간이면 되잖아. 도대체 얼마나 쉬어야 돼? 근데 제가 아까 프랑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프랑스가 보통 2시간 쉬거든요.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프랑스 말고 이제 그 스페인 같은 경우도 시에스타라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런 게 2시간 이렇게 3시간 되는 경우가 있어. 낮잠 시간이라 그래서. 되게 많거든 그런 나라들이요. 근데 제가 한국은 1시간 점심시간을 가졌잖아요. 물론 1시간 점심시간 갖는다고 해서 1시간만 딱 노는 회사도 있긴 있는데 뭐 안 그런 회사도 많아요.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좀 천천히 온 사람들도 많고 보통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일이 급하지 않으면 빡세진 않거든. 자,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에 이제 프랑스의
그 GDP가 2.861조 US 달러예요. 그리고 독일이 3.744조 US 달러고 이탈리아가 2.292조 정도의 US 달러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간 2018년 정도에 봤더니 크게 차이가 없죠. 오히려 이탈리아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죠. 반대로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2010년도에 이랬어요. 그 1.094조 US 달러였는데 그래프 엄청 높죠. 1.619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 이런데 2020년도까지 지표를 보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총 생산이 지금 세계 12위입니다. 잠깐만요. 12위고 이탈리아랑 프랑스가 세계 7위에요. 2.7.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프랑스랑 비빌 수가 없었어요. 1998년도에 3,742억 US 달러인데 아까 2000 몇 년도였냐? 1998년도에 이 정도였는데 1998년도면은 한 요 정도 되겠다. 이때만 해도 프랑스랑 한 2배 이상 차이가 3, 4배,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면성실하게 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범접할 수도 없던 게 유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 여행을 가도 아시아 사람들이 좀 꽤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좀 부자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좀 풍족한 관광객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아서 전 놀러 가보면. 그래서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 도대체 몇 시간을 쉬어야 만족을 할 것인가? 그렇게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표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표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경쟁하는 상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력이 결국에는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거는 국가의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직업적인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잘 된다는 건데 지금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시간 이상 쉬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제가 일을 해보면 그 이상 뭐 놀러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뭐 꼰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꼰대에서 많이 다녀보기도 했고 뭐 할 거 다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하루에 뭐 점심시간 1시간 먹고 뭐 일하다 보면 금방 또 퇴근 시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좀 독특하더라고. 물론 이제 인간이 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복지에 더 끝을 달린 뭐 브라질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지금 원래 되게 잘 산던 나라인데 안 좋아진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원유 그 매장량이 거의 뭐 세계 5위 수준인데 사실 되게 지금 정말 경제가 폭망을 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 국가 간에 이제 경쟁에서 뒤처졌을 때 다들 이렇게 복지로 되게 유명한 나라들이었는데 실제로 결국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이제 국가 간의 경쟁력이나 회사 간의 경쟁력 그리고 회사가 안 좋아지면 개인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이상 도대체 얼마나 쉬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52시간으로 해줬으면 1시간 쉬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만능 신입을 찾는 회사도 문제래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프로젝트도 3, 4개씩 신입에게 맡긴다고 합니다. 그 기사들에 나온 사례 중 하나예요. 직원이 계속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계속 나간대요. 인수위기가 전혀 안 되는데 회사 일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문제가 많고 그런 회사인데 회사 일은 돌아가. 3, 4개씩 신입에게 맡겼는데 이게 잘 돌아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개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주 업무는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뭐 짜잘짜잘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안회사 다닐 때 뭐 많이 할 때는 뭐 진짜 짜잘하게 쪼개면 3, 40개? 뭐 그렇게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좀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 관련성이 업무 관련성이 좀 있어서 하나만 깔끔하게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특히나 이제 작은 기업이거나 이럴수록
근데 그 하다 보면 막 이걸 막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사실은 아니었고, 근데 신입에게 세네 개씩 던져줘서 프로젝트가 돌아갈 정도의 회사면 업무 난이도가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뭐 회사 편을 뭐 엄청 든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근로자 중심의 시각으로 근로자를 피해자로 묘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꼰대 회사 극도로 싫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를 안 하고 하는 회사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번에는 좀 회사 입장에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워낙 한쪽 시선에서만 해석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균형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게 이해가 안 돼요. 회사가 안 돌아가면 보통 많은 회사들이 경력자를 왜 원하겠어. 경력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경력자를 선호하는 건데, 신입에게 맡겨서 던져주는 프로젝트가 과연 난이도가 높을까? 그리고 나름 고객들이 다 있는데 그지같이 하면 클레임 걸고 막 고소하고 그러거든. 그런 상황에서 신입한테 저걸 맡기는 업무가 과연 어려운 걸까? 신입이 할 만하니까 맡긴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 진짜 중요하면은 신입한테 안 맡기지. 맛집 사장들이 그 간이나 양념 소스 직접 자기가 만들잖아. 왜 그러겠어? 중요하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내가 왜 최종 과정에 있고 애들 취업할 때 내가 항상 그거 내가 컨설팅 하는데, 왜?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얘네들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단계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도 뭐 이런 경우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쉬운 거를 줬겠지. 세네 개가 문제가 아니잖아. 쉬운 거 세네 개일 줄 어떻게 알아.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고 안 망하잖아, 그런 회사가. 그러면은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든 늘 말하지만,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회사에서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 근데 보통 다른 회사를 못 가는 경우가 자기가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귀찮거나, 아니면은 그 노력하는 게 그냥 노력하는 것 자체 행위에 대해서 겁이 좀 많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아는 거야. 내가 실력이 딸려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갔을 때 자신이 없는 거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아는 거지. 근데 나는 실력이 없는 개발자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서 날 받아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회사 입장에, 그 회사 입장도 들어봐야 돼. 얘가 못해가지고 되게 짱난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다니까. 나는 근데 개발자를 보면서 진짜 무능한 개발자들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유능한 개발자들이 고생하는 거 진짜 많이 보고, 근데 월급 차이는 별로 안 나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제 이 근로자의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노총 IT 실태조사에서 74.2%의 개발자분들이 업무량이 많고 높은 수준의 요구에 쫓기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어려운 거고 업무량이 많은 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를 잡아야 되는데, 업무 자체를 개발자 보통은 상의를 해요. 아니면 개발팀장이랑 상의하고 그 밑에 근로자들한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협의가 없이 업무가 되는 회사라면은 그 회사는 나오시는 회사가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이 경쟁력이 없거나 귀찮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른 회사에 못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경쟁력이 없다거나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경쟁력이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포함이야.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높은 수준의 요구에 쫓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대.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일들이 다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74.2%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보다 겁나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왜 계속 다니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회사 가도 그 정도 업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원래 어려운 분야라고. 제가 왜 학생들을 열심히 그렇게 교육시키고 근본을 탄탄하게 공부하고 왜 개발자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의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업무량이 많고 높은 수준의 요구에 쫓기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10명을 얘기해보면 다 자기 업무가 다 어렵대. 다 어렵대.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나는 실무를 오래 했잖아. 오래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렵다고 느끼는 개발자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완전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려운 업무를 한다는 건 자기의 실력 부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어쨌든 그리고 62.8%는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뭐 나는 웹 개발을 해요 라고 그냥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웹 프론트엔드랑 백엔드 둘 다 하기 때문에 나는 두 개를 해요, 너는 스타일 시트도 좀 만져야 되니까 세 개를 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나누다 보면 세분화시키면 다 나눌 수 있는 분야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런 거 뭐 한 큐에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나도 3, 40개 했다니까 진짜 회사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못할 수준의 업무냐라고 본다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수준의 문제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좀 그 진입장벽을 높여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할만해. 근본 공부가 잘 되면.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업무 막 못 쫓아가지고 문제 많이 생기는 개발자들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 나는 회사 있으면서. 근데 좀 걔네들도 좀 문제가 있었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좀 잘 모르는데 막 제낀다든지 안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팀노바를 창업한 것도 있어요. 진짜 제대로 회사 가서 정말 편하게 일하는, 편한 건 아니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다른 아웃풋을 내는 애들 만들자 하고서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최근 기수랑 이전 기수가 다 3,800 이상이고 최근 기수는 지금 4,000이 연봉이 평균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고졸이든 전문대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학력이 아닌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는 저는 제가 이걸 증명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IT 업계 자체가 그냥 뭐 그냥 실력 좋거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 실력이 좋으면 그냥 잘 되는 분야야 이쪽은. 그리고 잘하면은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야근을 많이 안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물론 이제 그 잘한다는 전제.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불편하잖아. 아씨 뭐 또 저렇게 또 이상한 얘기한다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 잘하기 싫죠. 일단 다 끝나고 얘기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왜 잘해야만 하는가? 또는 왜 못한 사람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못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때 얘기해 볼게요. 이 얘기가 지금 그냥 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는 건 전교 꼴등도 전교 1등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전교 1등은 전교 1등만의 그 노력이 있죠. 전교 꼴등은 공부를 안 했겠죠. 근데 왜 둘이 동등해야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놀 때 팽팽 놀고 아니면 적당히 개발할 때 어떤 개발자는 꼼꼼하게 이론을 공부하면서 정말 진리를 깨우치면서 그 공부를 했어. 근데 그런 개발자들이 잘 돼야지. 사실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결과의 평등을 원하냐, 과정의 평등을 원하냐, 기회의 평등을 원하냐. 이걸로 봤을 때 기회의 평등만 이루어지고 결과는 노력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저는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같은 개발자고 같은 경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웃긴다. 그리고 기업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 동등한 연봉을 줬을 때 동등한 아웃풋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한테 연봉을 주는 거예요. 팀노바 연봉의 미스테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팀노바의 연봉은 그냥 순수한 이제 그 노력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줬을 때 그 기업에서 얘네를 이 돈으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뽑아도 이득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력자보다 신입 개발자를 그 돈으로 주고 뽑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안 나왔어요. 정말 다들 일 잘하고 있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왜 냉정하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굉장히 강해요. 멘탈도 강하고 뭘 하든지 잘해요. 이런 얘기를 그냥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일한 자극을 주고 싶었어. 이런 기사들만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 정말 어떻게 IT 업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비련의 어떤 뭐 여주인공 아니 비련의 남주인공 이렇게 막 슬픈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의 프레임을 자기한테 가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현실이 문제야. 나의 노력은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보면은 가끔 보면 핑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보면 나는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니까 뭐든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외모가 그렇게 컴플렉스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외적인 그 노력을 하면 아무도 그 사람 욕 안 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노력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성형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성형을 한다든지 그게 그렇게 컴플렉스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보통은 그런 거조차 안 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까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현업 개발자가 되면 다들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다들 열심히 하는 착각에 빠져 있겠죠. 다들 그러지 않아요. 같이 일해본 입장에서 저 사람은 좀 심각하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불쌍할 정도로 저는 약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았거든.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바뀐 피로도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업무로 인한 피로감도 높았다. 퇴근 때 번아웃을 경험한 경우는 47.8%에 달했으며 과거보다 피로도가 늘었다는 응답은 39.7%였다라고 하는데 퇴근 때 번아웃, 근데 일반적인 사무직도 번아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문제일까? 근데 번아웃을 경험을 한다면 일을 잠깐 쉬는 건 어떨까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그걸 못 쉬는 걸까? 라는 생각. 그러니까 현실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그래, 일을 못 그만둔다고 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각한다면 52시간 근무제도 원래 70시간 뭐 이렇게 정말 일 많이 하는 IT 근로자들이 요구를 해서 바뀐 거 아니야. 탄력적으로. 기존에 어떻게 근무를 했길래 70시간, 80시간 하면은 과거보다 안 필요하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 더 적게 일하는데 번아웃을 경험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기존에는 번아웃을 경험했던 그 퍼센테이지가 더 높지 않았을까? 47.8%가 아니고 한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과거보다 피로도가 늘었다는 것도 참 웃긴 게 평소에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집중력, 그니까 코딩이라는 게 웃긴 게 내가 빡 집중해서 개발하는 게 훨씬 그렇게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는 게 훨씬 피로도가 더 적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약간, 이거 약간 그 피해자 프레임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과거보다, 아까 탄력 근무를 하는 거는 사실 많은 IT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과거보다 피로도가 늘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늘었는지 구체적으로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과거보다 피로도가 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게 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탄력 근무, 그러니까 왜 보통 그러잖아. 이제 근로 시간이 긴 이유가 이제 아까 말한 무리한 일정이라고 하는데, 무리한 일정 같은 경우는 그좀 회사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일방적이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보는 이제 회사의 개발자들은 사실 뭐 10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10시간 계속 빡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코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른 짓도 하면서 딴 생각도 하면서 막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탄력 근무를 했을 때 빨리 집에서 쉴 수 있는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예전에는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하는 이런 꼰대 문화 때문에 이제 퇴근을 못했다면, 이제는 얼마든지 가서 52시간, 법적으로 52시간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나는. 근데 피로도가 왜 증가했지?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이거는. 어쨌든 그리고 매일 새벽 4시까지 근무해야 하면서 되게 불쌍한 척 하는데, 저도 새벽 4시까지 많이 해봤었어요. 4, 5시까지 많이 했는데 보통 4시까지 하고 9시에 출근하는 건 문제가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게, 4시까지 했잖아. 집에 가는데 30분 잡고, 그러니까 근처에 산다 치자. 그래서 집에 가는데 30분 하고 올 때 또 출근할 때 30분이잖아. 그러면은 벌써 4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럼 3시간 자야 돼요? 씻고 뭐 30분 씻고 밥 먹고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면은 4시간 자는 거야? 웃기잖아.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일 하면 죽어, 사람. 과로로 죽어요. 그러지도 않아.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잖아요. 너도 새벽 4, 5시까지 했다며?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서 1시 출근했어요. 1시. 잠 다 자고. 그러니까 4시, 5시까지 하고, 뭐 한 7시간 자고 샤워하고, 뭐 출근하고 그랬는데, 이건 되게 급할 때, 일이 되게 바쁠 때. 그땐 건데, 사실 저거를 강제로 저런 강도를 얘기하는 회사면 나오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못 나온 이유, 그리고 이직 못하는 이유,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감내하는 거지. 결국엔 본인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다 이거지. 현실이 어쩔 수 없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개미와 배짱이 생각해봐. 사실 우리가 대충대충 공부를 했을 때 내 인생 조지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 우리 사실 저는 하나도 몰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 아닌가? 사실 그렇잖아. 학교 다닐 때도 내가 공부 더럽게 안 한 것도 그렇게 해서 명문대 못 가서 받는 페널티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방대라고 받는 이제 페널티들. 그런 건 다 알고 안 한 거잖아. 다 알고 안 한 거고, 그걸 감내를 하고 내가 그 플러스 알파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 전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 가기 전에 개발 실력 부족하면
이렇게 산다는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대부분. 조금만 찾아봐도 자료 엄청 많은데. IT 업계의 실력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는 개발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해봤을 때 사실 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직이 안 되는데 진짜 9시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언제 퇴근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언제까지 근무한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출근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팩트가 나와야 돼요. 저도 되게 빡세게 했는데, 저는 주말까지도 일을 했었고, 근데 그것도 이제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근데 그건 제가 선택한 야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제가 투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연봉 외적으로 저는 그냥 열심히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뭐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다음으로는 뭐 거의 그런 야근은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만약에 진짜 그게 불만이라면 이직을 빨리 권고한다라는 거지. 거기서 이제 바보같이 버티고 있는 애도 난 이해가 안 돼. 제가 본 근로자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보거나 이게 되게 안 좋으면 바로 이직을 하는 게 근로자들이에요. 경쟁력 있는 근로자들은 다 그래요. 자기도 알 거야, 이직하면 힘든 거. 더럽고 서럽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회사편 위주로 시선으로 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지만 공부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모든 만물을 특정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고, 이 사회가 학력 사회고, 이러니까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냥 모든 거를 퉁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이나 성공한 개발자들 중에도 그렇게 뭐 학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아쉽지 않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특별하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프레임 짜기 전에 일단 해보기는 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주행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단 해보기는 했냐고.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을 하던 국가가 아니었는데, 정주행 회장이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지금 조선 사업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해보기나 했어? 이런 것도 항상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이제 성공한 CEO들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트라이를 해요. 손정희 회장도 그랬고,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마민도 그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트라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이렇게 들이대셔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을 아셔야 고연봉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늘 말하지만, 그런 회사 가기 싫으면 그런 회사 말고 좋은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너무 내 위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주는 거잖아. 그 회사에 마음에 들어서 갈 거면. 그러면 그 회사가 원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저런 식으로 저런 기사만 보면 여러분들 개발자는 아무 잘못이 없어. 개발자는 완벽해. 이렇게 순수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사례들이 막 나와요. 뭐 회사에서 무슨 왕따를 시키는 걸 본 사람들이 20 몇 %다 하는데, 근데 개발자에 대한 폭력은 개발자가 한 거잖아. 근데 그거는 또 사장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개발자들끼리 문제기 때문에 또 이건 회사 탓 못 하잖아. 그러니까 개발자에 대한 폭력은 개발자들이 한다니까, 보통은. 일정 푸시도 사장이 했는지 개발팀장이 자기 승진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를 푸시했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더 봐야 돼. 왜냐면 진짜 실제로 현업에서 실무에서 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되게 IT 업계 힘들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맞아, 힘든 건 맞는데, 근데 내가 이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 분야도 나름대로 고충이 진짜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IT 업계는 기술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은 대신에 그만큼 일자리도 많고, 다양한 업무에서 일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뭐 해외 어딜 가도 사실 개발자가 필요한 시대가 돼버리니까 사실 언어가 되고 비자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보고 이제 비전까지도 요새는 사실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져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을 때 얘기해요. 못하는 개발자도 행복한 세상, 이걸 자꾸 원하시는데 그 행복이란 척도를 너무 상대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 같은 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의식주가 보장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선진국 반열에 경제적으로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굶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내가 조금만 알아보면 복지도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그런 면인데, 거기서 이제 누구 인스타그램에 있는 누구는 명품을 그렇게 많이 사더라, 누구는 되게 잘생겼더라, 누구는 예쁘더라, 아니면 누구는 어떻게 살더라, 이런 어떤 기준이 높아진 게 아닐까 싶어.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예전에 이제 뭐 보릿고개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들으면은 그 시절에는 그냥 그니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그런 불행이 있었기 때문에 난 그런 분들은 진짜 이해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짜고 나는 쟤는 지금 호텔에 가서 놀고 있는데 나는 호텔에 가지 못하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진짜 불만이라면은 그만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바닥에 있는 사람이, 모든 그 잘 사는 사람이나 그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큼 잘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의 정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잖아. 근데 내가 다시 아까 고등학교 때 누구나 공평했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자고. 물론 이제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한 중학교까지 얘기할까? 중학교 때까지의 성적은 굳이 과외 선생님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홈스쿨링 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교 1등과 꼴등의 차이를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대부분 전교 꼴등은 애초에 공부에 관심이 없잖아. 학교 똑같이 가더라도. 그런 애들이랑 전교 1등 하기 위해서 막 밤새면서 학교 공부하고, 뭐 시험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 막 뽑아가지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프라임이 그냥 동등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을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하는 그 위선자들이 너무 많잖아. 내가 최근에 몇 명 얘기했죠.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은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여러분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입니다, 회사가 문제입니다, 자꾸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거 아무런 이제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노력을 해야 될 그 필요성도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를 악으로 규정해도 노력하는 여러분의 경쟁자가 더 좋은 회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가면서 회사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고 회사를 비판하는 게 맞죠. 그래서 팀노바는 나름대로 균형을 상당히 잘 잡은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회사를 갈때 꼰대 회사는 꼭 피하고, 너희들한테 함부로 하는 회사는 당연히 피해야 되고, 무조건 막 그 실력 상관없이 무조건 신입은 무조건 하층민이니까 이연봉밖에 못 줘, 이렇게라고 하는 통보하는 회사는 가지 말고, 무리한 회사 가지 말라고 해요. 왜 그래? 안 가도 상관이 없게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그 실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겠어요? 그 프레임을 짜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상대방이 무례하면 너네도 한 소리 해라 라고 그래요. 저는 제 성격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A 회사에서 너무 무례하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학생은 정말 무례하시네요, 이렇게 뭐 되게 꼰대처럼 얘기를 한 거야. 막 비웃고 막 되게 공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친구 연봉 4천 넘게 갔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되게 무리한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자존심 하나도 안 굽혀도 돼요. 뭐, 그쪽에서 뭐, 우리는 신입은 무조건 2,500밖에 못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러면서 이제, 저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3,800 이제 4,500 준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실력의 이제 또 뭐 당당함이죠. 제가 지금까지 팀노바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뭐였냐면,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 이제 그 다른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얘기를 이제 댓글을 봤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게, 노프 팀장님의 영상은
저를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구독을 하고 보면서 제가 연봉이 높은 회사로 가게 됐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난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변화하길 난 원했거든. 아니 제가 저희 세대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가 386 세대 그 막 되게 그 막 운동권 세대고 이게 그 다음 세대가 저인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정부 탓 많이 하던 세대거든.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거야. 생각보다 경제 지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유럽들은 또 떡락을 하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래프가 급성장을 하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와서 주춤주춤 하는데 대한민국 그래프는 그냥 쭉 떡상이죠. 인도는 더 개떡상. 이건 인구 통계학적인 것과 포스트 차이나라고 말하는 인도니까. 근데 이 정도 그래프도 사실 훌륭하잖아요. 사실 이게 어디야. 사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좀 현실에 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조선이라고 보는 이 나라조차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느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진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고 되게 통쾌하고 되게 쾌적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런 말을 하던 이유가 시야가 트여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가 되게 나쁘고, 아니면 그게 힘들면 유튜브로 그 나라의 현재 교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진짜 최악인 경우가 미국 막 좋다 좋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의료비 폭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아는 분도 뭐였었지? 뭐 그 두통 때문에 그 가서 뭐 진료를 받고 뭐 검사를 하나 했는데 그 이제 그것도 후불제로 날아온대요. 우편으로 금액이. 그것도 웃겨. 우리는 바로 금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날아왔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뭐 진짜 10만 원도 안 돼. 한 5만 원, 6만 원도 안 될 그런 검사였는데 미국에서는 120만 원, 13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하는 뭐 이렇게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정말 종업원이 왕이라서 손님들이 이렇게 막 저자세로 막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실 게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상을 둘러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현재 교민들이 하는 그 나라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세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도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막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난히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동아시아 쪽이나 뭐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런데 그리고 태국 이런 데처럼 이제 그 편의점 문화도 잘 발달돼 있고 이런 게 더 나았다고 판단이 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갔을 때는 사실 매번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되게 그러니까 좀 힘들었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뭐 오히려 되게 더 잘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만 믿지 마시고 현실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저는 좀 이런 IT 업계 이런 프레임을 짜는 기사들을 보면서 사실 공감을 하는 부분도 많기는 한데 그렇지만 저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제일 이제 이런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남 탓의 프레임에 너무 많이 빠져서 자기 자신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간과하고 자꾸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자 지망생이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맥 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힘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저런 기사 보면 좀 불편하고 씁쓸해요. 그게 좀 그래서 좀 약간 예민해진 것도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